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강릉시 대학상생발전협의회가 발족을 했는데요.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구성된 협의체입니다. 오늘 말씀인에서는 관계자분들 모시고 이 협의체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강릉 원주대 우리 반선섭 총장님 함께 하시고요. 예,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강원도립대 송승철 총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강릉시청 김연기 행정국장님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협의체에는 강릉 영동대 그리고 가톨릭 관동대도 함께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학사 일정상 담당자분이 함께 참석하지 못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릉시 대학상생발전협의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름이 참 길어요, 국장님. 네, 어떤 협의회인가요? 강릉시 대학상생발전협의회는 관내 4개 대학이 있습니다. 대학 총장님 4분과 강릉시장님이 모여서 지역사회 발전과 대학의 발전을 논의하는 그런 협의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냥 함께 협력합시다. 같이 힘을 합쳐봅시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조례가 만들어졌거든요. 어떤 의미가 또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조례 없이 대학과 개별적으로 이렇게 서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은 이제는 법적 제도적 근거 하에서 이제 이렇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 이제 제도가 근간이 마련이 됐고 또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이 좀 전폭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 해까지는 주소 이전금이라든가 복지 후생 쪽에서 이제 적은 금액을 갖고 이렇게 했는데 금년부터는 대폭 인상을 해서 대학과 지역사회가 실질적인 상생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협의회는 그럼 시에서 먼저 요청을 하셨는지 아니면 대학협의회에서 이야기가 먼저 나왔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상 어느 한쪽에서 요구했다라기보다도 사회가 어렵다 보니까 시에서도 대학이 필요하고 대학도 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러던 차에 이 대학이 살고 지역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서로 협조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어렵겠구나라는 걸 시도 느끼고 대학들도 느낀 결과 이렇게 조례까지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강릉시에서 만든 2018년도 8월에 만든 이 강릉시 조례는 전국 최초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사례가 전국에 알려진다라고 한다면 아주 좋은 그런 분부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강릉시 대학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강릉 주소각기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아마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계신 사업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강릉시도 인구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이제 출산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지역 사회는 사실 인구가 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4개 대학의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외지에서 많은 학생들이 와 있는데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 그냥 있다가 이렇게 대학을 마치면은 돌아가고 이러는데 강릉에 보통 한 4년에서 한 7년 정도 이렇게 이제 있거든요. 근데 있으면서 주소를 이전함으로 해서 강릉에 대한 자긍심도 갖고 또 긍지도 느끼면서 또 내가 대학 시절을 강릉에서 보냈노라고 네. 이렇게 주소를 이렇게 보면은 나타나잖아요. 네. 그래서 또 반면에 또 우리 강릉시에서는 또 여러 가지 지원도 좀 해주고 강릉에서 대학 생활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대학 지원금도 좀 지원해드리고 또 올해 좀 올랐다면서요, 국장님? 네, 작년까지는 네. 연 10만 원씩 이제 줬는데 금년부터는 20만 원씩 이제 100% 올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대학에다가 지원해주는 복지 후생 네, 금이 기금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총액 이제 5천만 원에서 2억으로 해서 한 300%
대폭 인상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어떤 좀 더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 와서 일자리가 있고 이제 일자리가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정착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일자리가 없어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대도시로 떠나는 그런 그 사례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 대학과 이제 협력해서 네. 방법을 일자리라든가 청년 창업 부분 이런 부분은 대학과 협력해서 네. 그런 많은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좀 노력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간에. 이게 원래는 뭐 조례 제정이 되고서 이번 협의회를 통해 뭐 시작된 사업이 아니라 그동안 쭉 있었던 사업이잖아요. 학교에서는 어떤 노력들이 좀 있었나요?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주소각기 사업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학생들이 4년 내지 7년간 강릉시에 거주를 하면서 강릉 시민이 된다는 그런 자부심 그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왕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시에서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우리 그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거에 비례해서 그 교부금이 내려오게 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금 중에 일부를 학생들에게 후생복지비 또는 장학금의 형태로 지급하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주소 이전을 함으로써 학비도 벌 수가 있고 또 나름 이 강릉 시민이 됐다는 그런 자부심도 느낄 네.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은 신입생 그 오리엔테이션 또는 그 이전에 기숙사 그 입사 때부터 그걸 권장을 하고 거기에 이제 그 우리가 학교 내에서도 도움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개학 초에는 시에서 직접 나와서 그 동사무소 주소 이전 사업을 네. 설명을 해주시고 직접 민원 처리해 주는 그런 그 역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학생들 그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주소 이전하는 비율? 주소 이전하는 비율이 지금은 거의 20%도 안 되는 걸로 지금 높진 알고 않네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우리 강릉 지역의 경우에는 외지에서 온 경우에 그 기숙사에 네네.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주소 이전에 좀 덜 적극적이었거든요. 네네. 네, 그건 마침 이번에 시에서 올려주셨으니 그 학교도 관심을 가진 해는 좀 올라가고 관심이 떨어지면 내려와요. 예,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강릉 시민 내기 운동을 벌여야 됐고요. 그리고 시에서도 이번에 100% 올려주셨습니다만은 조금 더 과감하게 우리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 지역에 살다 보면 외지인들을 과감하게 끌어들이는 전략이 지역 발전에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외지인들을 끌어들여서 지역 발전을 견인하자. 그런 어떤 철학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오늘 국장님 좀 불편하신 자리가 되지 않나 좀 걱정이 스럽지만, 네. 그 이제 주소 이전 사업에 이어서 일자리로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계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이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강릉에 좀 머무를 수 있도록 그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또 이제 졸업을 하면서 또 취업을 해야 되고 그런 일자리 연계 사업도 지금 이번 협력 사업 중에 하나 있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대학에서 이제 그 실습하는 학생들이 네. 관내 기업체에 가서 실습을 함으로써 학생들은 이제 그런 어떤 그 기술과 기능을 익히고 이제 실습을 하고 이런 효과도 있고 또 기업체에서 보면은 그 바쁜 일손을 좀 이렇게 도움받을 수도 있는 그렇죠, 예. 네,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기업과 대학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그 마련해갖고 또 강릉시에서는 그 일정 부분에 이제 그 인건비를 지원해 줌으로 네. 해서 대학의 학생들이 기업체와 이렇게 연계될 수 있도록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습비를 이제 시에서 또 지원을 해주시는 그 거예요.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는 그 학교에서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2년 전에
그 제주도에서 고등학교 마스터고 졸업생이 그 현장 실습 도중에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학생들이기 때문에 저임금으로 고용하는, 그러니까 특히 영세 기업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산재보험에 반드시 들어라, 4대 보험에. 네. 둘째는 최저임금을 지급하라. 이건 그 정상적인 그 우리가 궤도인데요. 문제는 그 영세 기업의 경우에 이게 둘 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선 그 4대 보험 들 때 사고가 나면 여러 가지 그 이 행정적인 또 제재가 들어오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 이 부담도, 기업의 부담도 적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게 학생들은 현장에서 뭘 하는 걸 배우고, 네.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을 써보고, 우리가 계속 쓰겠다는 네. 선순환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사실 그렇게 네. 되면은 그 관내 대학의 학생들이 지역에 취업을 하고 다시 또 대도시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구조가 된다 이러면은 네. 강릉시의 이제 인구도 늘어나고 계속 지역 사회가 늘어나겠죠? 발전하고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취업 준비를 할 때를 생각해 보면 학교에서도 또 외부 업체에서도 산업 협력이 잘 이루어지면서 그 이제 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있었어요, 기회들이. 그런데 이제 뭐 학생들이 원하는 기회랑은 또 다른 면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기업체, 특히나 이제 지역 소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업종이나 또 지역 그 기업 수가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학생들이랑 직접적으로 매칭되는 게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일단 우리 강릉 지역에 소재해 있는 그런 기업의 영세성이 가장 커다란 문제이고, 네.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양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네. 주로 관광 서비스 쪽에 이렇게 많다 보니까 그와 관련이 없는 그런 전공 학생들은 좀 외면하는 상태이고, 또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그 실습비를 기업에서 부담하지 못하니까 시에서 일부 부담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최저 임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못 미치다 보니까 학생들이 차라리 그런 어떤 실습을 택하느니 방학 때라든가 중에 학기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런 그렇죠.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네. 좀 그런 걸 보면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도 이제 많이 드는데, 이제 학생들이 그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서 네. 실습에 충실한다라면은 이제 시에서도 도와준다라고 하고, 또 학교에서도 나름 취창업에 대해서는 모든 대학이 지금 열을 올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노력을 한다라면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지금 오늘 이제 강릉시 대학상생발전협의회 관련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그 협력 사업 중에 대학 발전 육성 사업도 있습니다. 네, 대학 발전 육성 사업. 뭐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에 따라서 뭐 시에서 그 맞춤 단계에 맞는 뭐 지원을 해주거나 이런 것들이 또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지난해에 그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그 강원도하고 우리 시에서 그 자율 개선 대학에 미선정된 대학이 두 곳이 있습니다. 네. 그 대학에 대해서 이제 9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그게 아니더라도 모든 대학이 다 좀 이렇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강원도와 협의해서 지금 4개 대학에 이제 똑같이 이제 좀 지원을 할 계획을 네.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 강릉원주대와 강원도립대는 해당은 사실 안 되지만, 그래도 자체적으로 어떤 좀 학생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노력들을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먼저 도립대 관련 이야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제가 그 초기에 그 이제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다 네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은 대학 자체가 완전히 4차 산업혁명이 모든 과와 연계되는 그런 이제 고급의 저희 교과 과정을 지금 구성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따라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시설을 최첨단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학생들이 만족하는 그 교육 과정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은 아마 전국 대학에서 선진 교수법 시행의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지금 도립대학
대학과 마찬가지로 우리 강릉원주대학교가 이번에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됨으로써 네.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정원 감축 없이 연간 한 45억 정도의 그 재정 수입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연간 45억 되는 거를 n분의 1식으로 해서 각 그 분야에 쓸 것이 아니라 그 중점화 시켜서, 그 중점화라는 것은 아까 우리 송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떠한 인재를 배출할 것인가가 화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그 반예산의 그 대부분을 사회가 요구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인재를 육성하는 데 집중 투자할 생각이고요. 어찌됐건 이 학생들이 일단 지역을 찾아서 다니고 싶은 학교를 만들고 계속 머무르고 싶은 지역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마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관련 사업들을 또 보면은 지역 문제를 같이 연구를 하고 또 그거를 직접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뭐 사실 이번 협의회 이전에도 이거는 항상 있어 왔던 거잖아요. 뭐 연구 용역을 학교에 의뢰를 해서 그걸 정책에 활용을 하고 이런 부분들. 이게 뭐 전후가 좀 달라지는 게 있나요? 협의회 구성 전후가?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네네네. 전에는 아마 개별 교수님들이 그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을 수행을 해온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릉원주대학교가 시와 상생협약을 맺고 이를 추진하면서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교원 중심의 지역 문제 해결 연구하고, 그 다음에는 학생 중심의 지역 문제 해결 과제 수행, 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교원 중심의 지역 문제 해결 연구는 지역의 사회, 문화, 지역 유산, 도시 재생, 경제 활성화, 뭐 지역 현안 문제를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교원들이 그 정책 과제를 연구 추진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영동 지역 인구 증대 방안에는 어떻게 해야지만 영동 지역 인구를 증대할 수 있겠는가.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 지방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어떤 일인가. 문화관광 인프라 개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이런 것들을 우리 강릉원주대학교에서는 지금까지 11개 과제를 그 17년도에 수행한 바 있고요. 18년도에는 7개 과제를 수행을 했어요. 또 학생들 스스로가 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의 문제를 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소위 이제 저희 대학에서는 사다리 프로젝트라고 해서 조사를 할 때 그 지역 문제를 조사하면서 그다음에 도출된 문제의 다각적인 협력 활동 경험을 통해 지식 습득과 문제 해결을 하면서 지역과 상생 간의 이득이 되는 그래서 사다리 이런 그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이 협의회가 지역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까 내심 좀 기대하고 계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대학 상생 발전 협의회가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 그 대학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이제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지금 우리 그 관내 대학 학생들만 해도 지금 약 한 18,500명 정도 되고 또 4개 대학의 교직원들도 한 2,000여 명 됩니다. 그래서 전체 한 2만 500여 명이 되는데 사실 이 인구는 강릉시 전체 인구의 약 한 10분의 1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이제 그 경제 소비 주체, 강력한 소비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지난 6월 달에 발표한 우리 한국은행 강릉본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대학생들이 한 달에 한 90만 원 정도를 그 소비를 그 지출을 한다 그래요. 볼 때는 그 약 한 2천억 원의 그 경제적인 효과가 지역에 이제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고. 네. 두 분 총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예. 먼저 우리 이번에 그 상생 협의체는 사실상 MOU 단계는 이제 지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항상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MOU를 체결해 놓고 그에 대한 후속 작업이 없는 경우가 파다했었는데 이번에 우리 상생 협의체는
그 단계를 뛰어넘은 거기 때문에 조례까지 제정이 뒷받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 상생협의회가 잘 발전이 돼서 그 시와 대학 또 대학과 시가 서로 상생함으로써 결국에는 지역 발전, 대학 발전을 이루는 그러한 중요한 초석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관이 노력을 해야지 어느 한쪽의 기관만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그렇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 우리 강릉원주대학교도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도립대학교 가지고 시에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정말로 네.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가 중앙 과밀화에서 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 소멸로 나오는데 분권과 균형 발전은 이 시대의 우리가 반드시 나아갈 길인데요.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저는 지자체와 대학과 지역 산업이 클러스터를 이루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대학 상생 발전 협의회가 출범이 됐으니까 우리와 지역 산업과 클러스터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고대해 보겠습니다. 네. 모쪼록 학교에서도 이제 지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학술 기관이다. 그리고 또 시에서도 이를 계기로 해서 더 탄탄한 지역 기반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위한 공간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또 유튜브 채널 열려 있습니다.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실 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뉴스토크 말씀 플러스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